오늘은 이제 실제로 상속인의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위등기를 친 다음에 경매를 하는 사건을 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유언으로 막은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이게 포괄유증과 왜 이걸 살펴보냐면 특정유증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 말은 들어서 합니다. 근데 실무에서 이제 어떻게 큰 위력을 발생하는지, 그리고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이렇게 이제 일남이고, 일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집이 있습니다, 주택.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채권자가 등기를 안 쳤습니다.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로 등기를 쳤습니다, 이게 대위등기입니다, 이거. 대위등기. 채권자가 상속인들이 안 치니까 대신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분을 경매를 넣습니다. 자, 이거를 전부 다 어머니 앞으로 협의분할해서 넘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나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 상속전의 협의분할은 선의 제3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뭘 갖고 있었냐면 이 집, 주택에 대한 유언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택 유언장. 자필 유언장입니다, 이게. 자필. 아버님이 자필로 이걸 준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자, 포괄이냐, 특정이냐는 겁니다. 특정 유증은 이 집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정 유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는 어머니가 이렇게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택에 대한 권리에, 이 주택에 대한 어머니는 이 다른 상속인들한테 내가 유증을 나갔으니 나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청구권을 갖습니다, 이게.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있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등기가 일어나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압류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넘어가는 권리 자체가 이미 압류된 상태에서 넘어갑니다, 이게. 특정 유증은 그렇게 됩니다. 어머니는 일남과 일녀에게, 특히 일남한테 7분의 2의 집을 넘겨달라는 권리가 있는데 이미 7분의 2는 압류가 됐습니다, 이게. 경매가. 그래서 이거 안고 넘어갑니다, 그냥 이게. 특정 유증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유증은 어떻게 되느냐? 포괄유증은 좀 틀립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이렉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거치지 않고.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일남 앞으로 대위등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남의 대위등기한 거가 등기등기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잘못된 등기를 경매한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매는 이 등기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 등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여기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어머니의 유증이 특정 유증이냐 아니면 포괄 유증이냐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냐? 자, 어머니가 이 경매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넣습니다, 처음에. 경매를 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집행 이의 신청. 이의서를 넣습니다. 이게. 원래 집행 정지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이거 넣어야 됩니다. 그 접수증 갖다가 여기다 갖다 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멈춰줍니다. 그 다음에 유언 검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일로 다시 갑니다. 예. 증거 내는 겁니다. 집행정지 신청하고, 왜? 나는 포괄 유증을 받았으니까. 집행 이의 신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행 중이죠. 유언 검의합니다. 조서가 나옵니다. 이걸 여기다 냅니다. 여기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이냐 특정이냐 이거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자, 화면이 오른쪽으로 한번 치우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우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쭉 강의를 들으시면 뭐 이론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법리가 어쩌니 저쩌니 뭐. 근데 실감이 안 납니다. 왜냐? 실제로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해보면 압니다. 자, 포괄은 모든 재산이 넘어갑니다. 특정 유증은 유증재산을 지정합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주택을 배우자에게 딱 찍었습니다. 그냥 이게 특정 유증이냐 아니 포괄 유증이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찍었다 그래서 이걸 특정 유증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근데 99.9%가 주택입니다. 이게 요만큼만 현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특정 유증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포괄을 봅니다. 포괄. 물론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라든가 그 유언장의 취지 이런 걸 쭉 봐서 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특정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전 재산을 주는 걸로 볼 수 있다면 이거를 포괄 유증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이거를 포괄 유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집행이의소가 승소했습니다. 이거. 승소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소하고 경매 취소. 그래서 그리고 그 가족들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아까 뭐 7분의 3, 7분의 2, 7분의 요거를 1분의 1로 바꿨습니다. 요거 경정등기입니다. 경정등기. 이 경정등기 할 때는 뭐 취득세 이런 건 별도로 안 냅니다. 이미 냈기 때문에. 뭐 또 몇 푼 안 냅니다. 그거는. 그래서 경정등기를 통해서 어머니 명의로 전부 바꿨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자 보세요. 아까 한 사람이 한 채권자가 대위 등기를 했습니다. 그걸 경매를 했어요. 그죠? 근데 소송이 오늘 넣었다 그래서 내일 끝나는 게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자,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하거나 그 부동산에 그 아들 7분의 2 지분에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하면 그 채권자를 상대로 또 집행이 넣고 집행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분의 2 지분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습니다. 그 뒤에 붙어도 그 문제 없게 유증 등기로 해가지고 넘으면 됩니다. 유증은 포괄 유증에서 경정 등기하면 이거 다 말소됩니다. 그래서 가처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잘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이 있는 사건에서 상속 채권자가 대위등기한 경우, 대위등기에서 경매한 경우에 대응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러면 초점은 뭐냐? 이겁니다, 이거. 포괄유증. 포괄유증의 위력입니다. 위력입니다. 결국은 이 포괄유증의 위력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승급하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걸 이제 포괄유증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죠. 이거를 이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왜 포괄유증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